아이돌로지 유튜브 채널 컨텐츠 안무 분석 노동. 노동. 네, 안녕하세요. 2화로 돌아온 안무 분석 노동입니다. 와.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이유는 방금 전까지 녹음을 한 1시간을 진행을 했다가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한번 날려서 재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둘 다 거하게 멘붕이 와서 지금. 저희가 지금 잠깐 좀 뭘 먹고 왔어요. 네, 너무 울고 싶네요. 예, 저희 이번 2화에서는 빅스의 향을 분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빅스의 향이 사실 발매된 지는 좀 됐어요. 4월 17일에 발매가 됐던 앨범인데 사실 영화에서도 미리 공지를 드렸듯이 저희가 3개월 이내 발표작을 분석하는 걸로 정해놨기 때문에 4월 17일이 아직 3개월이 안 된 거로 저희가 이걸 분석을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빅스 하면 사실 피지컬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딱 봤을 때 벌써 피지컬이 가장 먼저 보이는 그룹이기 때문에 되게 길쭉길쭉해요. 평균 신장이 이제 180을 넘어가는 되게 큰 키의 팀인데, 그래서 수트 의상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항상 주는 팀이죠. 실제로 수트 의상을 무대 의상으로 되게 굉장히 자주 입기도 했고요. 데뷔 초부터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른 아이돌보다 훨씬 상회하는 엄청 큰 평균 신장을 강조하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팀 멤버가 전부 다 키가 큰 팀을 사실 많이 보기는 힘들잖아요.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나인뮤지스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사실 남자 아이돌 중에서도 크나큰이 있긴 했어요. 예, 이름부터 크나큰이죠. 예, 최근에는 크나큰이 있었고, 사실 옛날에 WS01도 평균 신장이 180이 넘어가는 팀이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지 않은 조건인데 빅스가 딱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상 눈길이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키가 크다고 해서 모두가 춤을 다 잘 추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키가 너무 지나치게 크면 좀 춤선이 살자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쵸. 근데 또 빅스의 경우에는 멤버들 평균 신장이 뭐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180이 넘어가는데 그 와중에 너무 튈 정도로 안무 수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일단 기럭지가 길쭉길쭉 하다 보니까 어떤 춤 동작을 하더라도 좀 시원하게 살아나는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하고, 저는 그리고 또 이번에 동선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빅스 멤버들이 전부 다 키가 크고 전부 다 다리가 쭉쭉 뻗어 있는데 그 와중에 향에서 보면 유난히 좀 일렬로 쓰는 안무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프리엄에서 N이 맨 앞에 있고 1렬 정도로 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사선으로 이렇게 쭉 쓰는 안무도 있거든요. 거기서 시각적으로 오는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딱 떨어지는 각 잡힌 그 군복 입고 이렇게 행진하는 마칭 밴드 볼 때 그런 본능적인 쾌감이 이제 인간한테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느껴지는 쾌감을 빅스 이번 향 무대에서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의상도 심지어 약간 수트 아니면 서스펜더를 입고 나오니까 그 의상에서도 벌써 약간 직선이 강조되는 의상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키도 크고 다리도 쫙쫙 뻗어 있고, 그러니까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어. 심지어 앨범 아트도 직사각형이에요. 아시죠? 오드 빅스 앨범 아트가 그 하얀색 선으로 사각형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안무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안무도 굉장히 정말 각 잡힌, 정말 네. 각을 세운 그런 안무거든요. 저는 빅스가 사실 연차가 꽤 오래된 그룹이잖아요. 2012년에 데뷔했으니까 벌써 7년 차인데 7년 차에 이런 각을 낼 수 있는 그룹은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빅스를 보면 동작은 이제 키에 맞춰서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동선은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빠르고 그리고 크게 움직인다는 인상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연출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팀인데,
그동안 빅스가 굉장히 컨셉추얼한 곡들을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사실 빅스의 이미지가 컨셉돌로 굳어지기도 했죠. 그쵸. 컨셉돌로 유명한데 빅스의 어떤 컨셉추얼한 모습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졌던 이유가 그만큼 드라마 연출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 컨셉을 얘기를 해서 말인데 저는 보고 정말 이건 너무 컨셉을 잘 살렸다고 감탄을 했던 무대가 에러였어요. 사이보그의 동작을 잘 살리는, 사이보그 느낌을 잘 살린 뭐 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이라든가 그런 것도 너무 잘 살려서 개인적으로는 그 무대를 보고 굉장히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빅스 최애곡이라고 하자면 저주인형이랑 하이드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히 저주인형의 그 큰 대바늘로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그 동작을 저는 보고 너무 좋아서 한동안 이제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주인형이 정말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진짜. 맞아요. 하이드 같은 경우도 지킬 앤 하이드가 컨셉인데 그 지킬 앤 하이드의 뭔가 내면적인 투쟁을 표현을 한 안무가 굉장히 특징적이기도 했죠. 예, 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서도 그 넘버 중에 컨프론테이션이라는 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가 지킬 배우 혼자서 하이드의 모습까지 같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넘버가 있는데 약간 그 넘버가 생각났어요. 저는 그 안무들 보면서 멤버가 6명인데 3명 나눠서 지킬이랑 하이드 역할로 맡아서 연기를 하거든요. 그런 컨셉추얼한 모습들을 항상 되게 다채롭게 보여줬던 게 빅스였고 이번에 향에서도 그래서 조향사 역할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향사라는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향기를 맡는 것 같은 동작을 넣기도 했고 빅스를 빵 뜨게 했던 계기 중에 하나였던 다칠 준비가 돼 있어 같은 경우에는 좀비를 형상화를 한다든가 에러에서는 사이보그를 형상화한 그런 동작을 넣는다든가 늘 컨셉을 강조한 안무를 꾸준히 넣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조향사 컨셉에 맞춰서 그런 동작을 많이 넣었고 또 이런 자잘한 손동작 같은 걸 통해서 우아함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향 안무를 두고 우아한 센슈얼리티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특별히 섹스 어필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섹스 어필이 정점을 찍은 거는 사슬이었고 사슬은 정말 진정한 섹슈얼리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과 안무와 그런 것들이었고 근데 센슈얼리티는 뭔가 좀 더 은근한 느낌인데 그런 센슈얼리티를 강조하는 사운드도 그랬고 의상 같은 경우도 수트가 딱 떨어지는 그런 핏의 의상인데 이게 섹시해 보이긴 하지만 섹슈얼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센슈얼리티를 컨셉과 의상과 안무 같은 것으로 우아하게 살렸다는 평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빅스 향에서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제 곡이 나른한 구간이 있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흐르는 구간이 있는데 그 곡에 맞춰서 그래서 나른한 분위기의 그 1절, 2절 그 벌스 부분에서는 그런 나른한 분위기에 맞춰서 뮤지컬 연기를 하듯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손에 향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진짜 실험을 하는 듯한 그런 연기를 하는 구간이 많았다면 또 후렴에서는 굉장히 음악이 격한 비트로 흐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섹시함을 극대화시키는 동작들을 이렇게 병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4분 내내 이제 보는 동안 심심할 틈이 없게끔 연출을 해놓은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빅스의 안무가 거의 항상 되게 트렌드를 탈 수 있는 스트릿 장르보다 좀 더 클래시컬한 되게 무용을 가져온 듯한 동작 위주로 안무를 항상 만들어 왔어요. 옛날부터. 또 빅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도원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17년 연말 무대 중에서 그 두루마기 빅스라고 해서 정말 난리가 났던 무대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향 활동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도 보면 부채도 활용을 했지만 천이 나와요. 빨간색 천이. 근데 심지어 그 두루마기 의상이 이렇게 휘날리는데 그 옷깃 같은 것도 잘 컨트롤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안무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현대무용에서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상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도구도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수행력이 굉장히 뛰어난 멤버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저희 아이돌로지 퍼스트 리슨의 그 빅스 향 그 오드 빅스 앨범 리뷰에도 나온 얘기인데
퓨처베이스가 빅스의 퍼포먼스랑 굉장히 궁합이 좋다는 약간 그런 얘기들을 저희 필진들끼리도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퓨처베이스 음악이라고 하면은 왠지 그 비트에 맞춰서 스트릿 얼반 댄스 같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현대무용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무를 만들기 빅스거든요. 그래서 동원경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그런 퓨처 베이스에 맞춰서 안무를 만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정말 빅스의 춤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앤이 정말 진정한 킬링 파트 메이커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무용을 전공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주시의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이력을 자랑하는 만큼 안무 수행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정말 동작 하나를 해도 태가 달라 보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작을 굉장히 뛰어나게 수행을 하는 것 말고도 굉장히 킬링 파트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자면은 차 여지, 차 질끈, 차 톡톡, 차 문꿈, 차라난, 차 동백, 차 킬링 이런 식으로 별칭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킬링 파트를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멤버라는 거죠. 그래서 향 같은 경우도 그 다수의 팬들이 숨을 참았지라는 그 파트를 꼽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정말 감탄사가 나오는데 저는 혼자 관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데 그 차칙폭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왜 칙폭이죠? 칙칙폭폭 하는 것 같다고 동작이.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유튜브에 칙칙폭폭이라는 식으로 쳐도 그 안무를 편집한 영상이 나와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현대무용 전공자답게 신체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걸 엄청나게 정확하게 수행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앤이 이제 얼마 전에 솔로로 그 댄스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선희의 2년 노래에 맞춰서 현대무용 퍼포먼스 클립을 공개를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사실 천을 사용을 하는데 되게 이런 오브제를 사용하는 안무가 되게 드라마를 극대화시키는 장치여서 저는 원래도 앤이 동작이랑 뭐 이런 파워나 텐션 같은 것도 남다르지만 사실 앤이 가장 남다른 건 저는 눈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연기를 정말 잘해요.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저주인형에서도 아까 말한 대바늘 그 바늘을 들고 얼마든지 너라면 다칠 준비가 되어 있어 하면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너무 멋있어서. 근데 거기서 약간 사람 죽일 듯이 노려보잖아요. 네. 정말 눈빛으로 죽일 수 있을 것처럼 노려보는데 정말 다칠 준비가 정말 돼 있는 것 같은 정말 누구야 널 위해서라면 죽여줄게 라는 이런 느낌인데 그 제 최애곡인 에러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그 파트가 있어요. 브릿지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이렇게 사이보그처럼 다시 모양을 만드는데 그러고 카메라를 딱 보면 정말 눈빛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극과 극을 표현해낼 수 있는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멤버가 앤이다. 그래서 빅스의 댄스 담당 멤버가 앤이랑 라비인데 사실 라비도 춤을 굉장히 잘 추지만 라비는 약간 스트릿 장르 스타일로 잘 춘다면 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현대무용을 해온 멤버인데 게다가 이제 빅스의 안무에 있어서 동선상 아무래도 주축이 되는 멤버라는 인상을 항상 주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빅스 안무가 다른 아이돌이랑은 좀 더 다르게 보이게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빅스의 향을 이번에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 다음 3화에서는 드림캐쳐의 U&I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